그동안 많은 원장님들께서 내신 커리큘럼 세미나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학교별 내신 대비는 지역과 학교 특성을 많이 타고 시험 범위, 난이도, 서술형 비중, 담당 선생님 출제 방식까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세미나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유튜브 컨텐츠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부산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이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영어 내신을 1등급을 자주 받았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고등 내신이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지 알고 있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등 내신을 준비시키는 목표는 중학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반복하고 스스로 시험 범위를 정리하고 틀린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힘을 길러서 고등학교에서 광범위하고 어려운 내신을 저 없이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최종 목표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 제 공부법을 녹여낸 데 더해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얻게 된 플러스 알파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의 내신 대비의 전 과정을 하나의 그림으로 도식화를 하면 이렇게 6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개념 문법 선행이라고 하는 건 우리 지금 시기를 대표해서 제가 예를 들면 이제 4월 중간고사 4월 말쯤에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5월에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는 일이 많죠. 수학여행 가는 학교도 있고 체육대회가 있던 학교도 있고 그러면 이제 4월 말쯤 5월 초에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5월 초부터 그러면 우리가 지금 6월 말에 시험이 있고 7월 초에 시험이 있다 하면 5월 초부터 지금 개념 문법을 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 문법 선행이라는 말은 이번에 시험 범위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저희 학교는 이제 현재 완료, 수동태, 그리고 투부정사, 형용사조동법, 사역동사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들어가는 시험 범위의 문법을 정규 학습 과정에서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규 과정을 모두 영상 수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것도 있어요. 대신에 이 정규 과정의 모든 학습을 시키는데 아이들이 레벨별로 학습이 다르죠. 같은 중학교 2학년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 이제 막 중학교 과정을 시작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학습이 버거운 친구나 아니면 이 학습이 충분히 쉬운 친구들은 학습 레벨별로 수업을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범위는 같은데 여기 있네요. 범위는 같은데 다른 레벨로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 만나게 되는 친구는 저희 학원의 천일문 스타터 1권이 제일 쉬운 단계거든요. 그러면 그 단계로 학습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 단계가 뛰어넘은 친구들은 이제 고등과정의 교과서로 천일문 고등영문법과 3800제의 중간 기말고사 3학년 정도의 교재 가지고 그 범위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 학습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편인데 반복 학습을 아이들이 필기를 보고 제 강의를 다시 듣고 집에 가서 다시 듣고 이 학습이 아니라 오늘 와서 학습을 했으면 또 새 프린트를 줘요. 그럼 거기다가 다시 필기를 해야 됩니다. 늘 처음처럼 늘 처음 듣는 마음으로 필기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했던 건데요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올 수가 없어요. 했던 건데 다시 듣는 건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럼 처음 듣는 거니까 시험도 똑같이 다시 치고 수업 그 복습 시험도 같이 치고 여기 시험에 관련된 문제도 다 새로 같이 풉니다. 이렇게 해서 개념 문법을 선행을 하는 걸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하게 되면 이제 본문 분석 강의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인 시험 기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건 거의 3주, 4주 전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학습을 완료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조금 학습력이 높은 친구들은 고등 출제 포인트까지 공부를 다 하는 이번에 나오는 수동태의 범위는 그냥 목적어를 주어로 빼서 목적격을 주격으로 바꿀 수 있느냐에서 끝난다면 이제 레벨이 높은 친구들은 이걸 4형식의 수동태, 5형식 수동태까지 완료를 하게 되는 거고 요 지금 그 중학교 2학년 레벨이 조금 버거운 친구들은 그걸 계속 반복해서 내가 영작 시험 문제를 외운 상태로 푸는 게 아니라 학습이 된 상태, 문법이 학습이 된 실력으로 풀 수 있게끔 계속 반복을 시킵니다. 그러면 4주 전에 이제 시작하는 과정도 보통 4주 전으로 잡았지만 이거 6주 전에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성적에 따라서 2주 전에 시작하는 친구도 있어요. 가장 이제 컴팩트하게 시작하는 친구는 2주 전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본문 분석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험 대비를 들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험 대비는 대화문, 본문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를 찍는데 본문은 2개 정도로 찍고 대화문은 2개. 그래서 많을 때는 4개 아니면 적을 때는 2개에서 끝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에서 출제 포인트를 잡은 것들을 강의를 찍고 전 문제 풀이는 강의를 찍지 않아요. 내신 범위는 다 분석 강의만. 근데 이제 분석 강의를 이해가 될 때까지 암기가 될 때까지 아이들 학습을 시키는데 얘도 똑같이 얘랑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이제 복습 자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읽어보라 그러는데 읽는 것 자체도 힘들어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 시간에 멍 때리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친구들에게는 제가 계속해서 강의를 듣게 합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제 그냥 자기가 필기한 거에 하는 게 아니라 필기지를 새로 줘서 거기다가 필기를 새로 해야 되거나 아니면 우리 이그젠 같은 데서 어법 선택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풀고 나서 다시 본문 분석 강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밑에 한번 적어보라고. 그러면 애들이 얘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구나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듣는 친구들은
6번에서 7번 본문 강의, 대화문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있고 정말 빠른 친구들은 한 번 듣고 그냥 바로 끝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별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학부모님께 설명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 카드 학습이라고 해서 저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클래스 카드를 쓰실 텐데 저는 클래스 카드를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클래스 카드 학습법도 좀 많이 소개를 할 텐데 학원에서 이제 복습 학습으로 클래스 카드를 시키기도 하고 과제로도 클래스 카드를 시키는데 이제 클래스 카드 학습에는 문장을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게 합니다. 보면 이제 클래스 카드를 저는 그냥 돌리지 않고 이렇게 문장 세트, 선생님들께서 클래스 카드를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클래스 카드는 문장 세트, 단어 세트 이렇게 만들 수 있게 암기 카드 같은 형식입니다. 그래서 문장 세트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스크램블을 학습할 수 있고 스피킹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독해 교재 가지고도 클래스 카드를 정말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일단 단어 암기는 단어 암기 세트를 이용하면 되고 문장 세트는 문장을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모두 이렇게 옮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식 제공하는 카드도 있는데 저는 학원에서 그냥 다 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본문을 1에서 4, 뭐 1, 2, 3, 4 이렇게 쪼갠 다음에 학습을 시키는데 제가 입시를 준비할 때 저희 학원 원장 선생님께서 이제 10회독을 하라고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다 얼마나 교과서를 읽었냐 하시면서 10회독을 했냐, 10번 읽은 사람 있냐. 그래서 교과서 10번을 읽은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이고 교과서 10번 읽으면 내 기준에서는 그거 100점인데 선생님께서 80점부터 아마 시작할걸 적어도 10번을 읽어야 된다는 소리야 라고 하셨던 그때 그 기억이 진짜 제 평생을 이제 갔던 것 같은데 이제 근데 저는 INTP거든요. 저는 집중력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이제 범위가 또 많아지고 하면 그걸 10번을 읽는다는 생각이 조금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 한 번을 오늘 하나 읽으면 그걸 그냥 10번을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막 300페이지면 그거 10번을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 지문을 10번 반복해서 읽고 그 10번 반복해서 읽는 게 그냥 지문만 계속 읽는 게 아니라 지문 한 번 읽으면 그거 한 번 읽은 거고 어법 선택형 문제를 풀면 두 번째 읽은 거고 그거 답을 확인하면서 얘를 읽은 거면 세 번째 읽은 거고 이런 식으로 10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줘요. 아이들이 1에서부터 4까지 전체를 회독을 하는 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학습량이라는 게 처음 학습을 하게 되는 친구들은 더더욱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범위가 1에서 4까지다. 그러면 1, 2를 쪼개서 오늘 1, 2를 학습을 시키고 또 1, 2 학습시키고 1, 2 학습시키고 1, 2가 완료가 되면 3, 4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1, 4를 학습을 다 완료를 하게 되면 이제 1에서 4까지 학습해서 제일 중요한 문장들을 또 계속 반복해서 또 학습을 시키는데 이제 본문을 분할해서 암기 1단계를 시키면 이제 여기에 지금 제가 예시를 들어놓은 건 14일 전 지금 딱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엑기스 문장 그리고 플러스 아이들이 정말 많이 시험을 쳤더니 제가 지필고사를 쳐봤더니 너무 많이 틀리고 있는 부분을 엑기스로 넣어놨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엑기스 문장으로 또 하나 더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 아이들이 과제 학습을 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래스 카드를 끝내면 클래스 카드 비용이 조금 아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아까 세트를 누르면 인쇄를 할 수 있게 나와 있는데 그 인쇄가 시험지 인쇄가 가능해요. 그러면 시험지 인쇄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시험 나오겠는데 하는 걸 별표를 체크를 하면 별표 표시한 카드만 또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가지고 저는 빈칸 채우기 문제를 만드는데 사실 완전히 생명작을 하는 거거나 아니면 빈칸 채우기의 기본적인 것들은 뭐 족보닷컴이나 이그젠 포유에서 충분히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스타일이나 거기에는 없는데 아이들에게 맞춰주고 싶은 1단계, 2단계, 3단계 시험. 그래서 완전히 생명작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엑기스 문제 시험지 따로 만들 때 그럴 때 클래스 카드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빈칸 채우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중요한 문장만 뽑아서 빈칸을 학습시킬 수 있어요. 이제 이따가 학교 학습지 분석도 얘기할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영작을 할 수 있게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본문, 대화문 분석까지는 거의 어느 학원이나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제가 자랑하는 우리 학원의 적중력이 높은 이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걸 정말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학습지 분석입니다. 이제 보통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 자고 학원에 와서 배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요 전체 과정 전에 저랑 같이 내신 수업을 하는 친구들은 OT 강의를 하나 들려줘요. 근데 그 OT 강의가 뭐냐면 아이들이 내신 수업이 누가 내는지 아느냐 그걸 학원 선생님이 내느냐 학교 선생님이 내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되지. 자, 선생님이 내시는 거니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건 선생님이 내셨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니까 그런 것들 필기가 잘 되어서 선생님한테 와야 이제 제가 보란쌤이 다시 문제를 적중력 높게 문제를 내줄 수가 있다. 연습시켜줄 수 있다. 그럼 제일 먼저 필요한 건 학교 수업 잘 듣고 오는 거다라고 아이들에게 OT를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아이들이 학교 학습지를 가지고 오면 굉장히 필기도 잘 되어 있고 수행평가도 있기 때문에 잘된 시험지를 받으면 그 학습지를 분석을 하는데 그냥 학습지에 있는 빈칸을 뚫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재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문장을 제가 발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단어로만 들어가 있는 것조차 전부 다 끌어오는데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이제 모든 거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그때는 특히 더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다 긁어가지고 그걸 생 영작하는 것까지 다 연습을 해서 시험을 쳤는데 그 방식 그대로 아이들에게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끌고 온 다음에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제 눈에 바르게 클래스 카드로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요 학습지를 가지고도 제가 강의를 찍어요. 그럼 이제 눈에 바른 그 상태에서 문장을 보면서 문법 포인트를.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미 2달 전에,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문법에 대한 기본 학습은 완료했기 때문에 이제 학교 학습지로 핵심 적중 강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핵심 적중 강의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개념에 더해서 얘가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응용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팔 거다, 어법 포인트 여기서 나온다라고 강조를 하면 아이들이 99% 이해하는 데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암기를 도와줘야 되는데 암기를 도와줄 때는 이제 문법 응용 문제를 내고 또 이제 아이들이 생으로 다 영작을 하면서도 제가 정말 놀랬던 게 생영작까지 다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법 문제로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하면 또 고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형이 달라질 때도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눈까지 연습을 시킨 다음에 아이들을 이제 시험장으로 보내는데 이제 문장을 전체 추출했죠. 문법 응용 문제도 냈죠. 통암기까지 연습을 시켰죠. 거기다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제 눈으로 여기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건 정말로 봐줘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잘 틀리는 게 이거니까 그것까지 조심해야 된다를 정리한 페이퍼까지 줍니다. 이게 교육업과 사업이 합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긴 한데 그래도 좋은 건 저는 이게 자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영업의 장점은 내가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게 자영업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내가 있고 학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규칙은 내가 세우고 내가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번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과 규칙을 명확히 해서 아이들에게 실천을 유도합니다. 이제 기준과 규칙을 명확히 해서 아이들을 내보내고 공부를 안 하면 뭐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기준과 규칙이 있는 이유는 다 같이 실천하고 하나라도 더 보고 하나라도 학습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게끔 하겠다라는 게 제 목표여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학원 관리톡으로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뭐 관리 과거 분석 이거 이번 건데 매칭 8,000원이 넘지 않았으니까 오늘 11시까지 넘지 않았으니까 너 벌점이야가 아니라 11시까지 학습을 해라. 그럼 벌점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선생님 그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은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만들고 있고 또 그게 사실 저희 학원의 분위기가 아이들이 잘 따라와 주기 때문도 있는 것 같고 저희 동네 아이들이 또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제가 복이 많기는 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더 강력하게 기준을 세우시고 규칙을 지킬 수 있게 계속 하시면 그 선생님의 색깔만으로 학원이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 할게요 이렇게 착하고 이제 성실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단체톡인데 단체톡에서 아이들에게 랜덤 검사를 한 다음에 누구누구 학습을 했다 해서 상점을 줘요. 그리고 그걸 공식적으로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벌점은 넣지 않겠으니까 오늘 완료를 해줘라. 그리고 학습 리셋을 계속해요. 그래서 클래스 카드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클래스 카드 장점 중에 오늘 17일이면 17일 딱 눌러가지고 17일부터 학습한 걸 보면 아이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밤 11시나 12시쯤에 이제 자기 전에 컴퓨터 켜가지고 한번 쭉 보고 안 된 애들 그냥 탁탁 날립니다. 그리고 안 되어 있다. 벌점이다. 아니면 지금까지 해라. 뭐 내일 아침까지 해서 선생님한테 메시지 보내놓으면 벌점은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단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게 그래서 매일매일 볼 수 있게 학습을 시키는데 요번에 제가 또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습을 하는 게 뭐 1000개를 외워야 돼요. 그럼 1000개를 외워서 올려요. 그럼 오늘 애가 1000개를 다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과제 성실자 폴더로 옮겨줍니다. 그럼 500개만 외우면 돼요. 그 다음날은 250개로 외울 수 있어요. 아이들이 학습량이 줄어들고 과제 잘한 사람은 선생님이 줄여준다는 걸 아니까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게 될까? 한번 선생님들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 교과서 학습을 클래스 카드로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데 이제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스 카드로 과제를 시키고 또 과제 같은 것들은 이제 아이들이 요즘에는 베껴오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런데 사실 베껴오는 걸 우리 채점 인력 채점팀에서 매긴다는 거 정말 무의미 무쓸모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는 그 개정된 교과서부터는 내신 콘서트를 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럼 내신 콘서트로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를 풀어가지고 채점하는 건 자가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자가 채점을 하면 사실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거짓 채점한다는 거 그리고 틀린 것도 맞다고 해놓는다거나 이제 그 풀지 않고 그냥 대충 매겨버린다거나 이런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장치를 해놓는 건 학원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요게 잘 조합만 되면 정말 많은 문제를 시간 안에 완전히 많이 풀어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 이 방법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 카드를 학습을 시키고 눈에 바르고 학습 완료한 다음에 내신 콘서트 문제를 푸는데 문제품과 검사를 받으면 아이들에게 답지를 줍니다. 그래서 답지를 보고 아이들이 그냥 동그라미 X만 치는 게 아니라 답을 적어와야 되고 해설을 적어야 되고 틀린 이유를 적어야 돼요. 그러면 적고 나서 그걸 공부를 한 다음에 질문도 하는데 질문을 저한테 와서 해야 되고 그 질문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자기 공부를 한 다음에 오답 노트를 쓰고 그러고 나서 학원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일상적인 루틴으로 아이들이 와서 단어 시험을 친다던가 대화문 암기 시험을 친다던가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이그젠포유나 조포닷컴이나 내신코치 같은 것들에 있는 그 범위에 있는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 있는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 아니고 기본 학습 정도가 되면 내신 콘서트를 풀었으면 맞출 수 있는 시험으로 요거를 동등하게 본다, 공부를 해야 된다, 통과하지 못하면 클래스 카드 과제 2배, 뭐 워크북.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답지를 뺏기든 뭘 하든 이걸 보고 적든 보고 적어도 공부가 되는 것들을 과제로 보내거든요. 예를 들면 워크북인데 문장 배열을 한다거나 보고 필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만 과제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제가 2배가 되게끔 하는 것들이 벌칙이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는 친구들은 시험 기간 중간에도 벌점이 다 차면 내보낸다, 시험 끝까지 같이 안 간다라는 것들을 많이 어필을 해서 아이들이 그 안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학원 시험에서 미흡이 뜨면 주말에 보충 수업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말 수업에 보충해서 그 보충 수업을 듣고 싶은 사람은 미흡이 뜨지 않게 학원 시험에서 마무리를 잘 하고 학원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가 내신 콘서트를 자가 채점하는 것 플러스 학원 시험의 모든 학원 시험은 이제 채점팀에서 채점을 해서 그날 결과를 다 확인하고 그날 틀린 것들을 다 해결한 다음에 이제 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더 추가되는 과제는 미흡이 떴는데 보충 수업을 정말 참여하고 싶은 친구는 제가 시험지를 여러 장 챙겨주고 집에 가서 그 시험을 풀고 채점을 한 결과를 이제 부모님께서 올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미흡이 뜬 날부터 보충 수업 날까지 3일이 있으면 3일의 시험 결과를 매일매일 업로드를 해주면 이제 보충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세워서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나면 이게 대망의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저희가 시험 기간에는 시험 대비 노트를 쓰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의 노트가 자주 노트가 있고 리라이팅 노트가 있고 오답 노트가 있는데 이 모든 걸 합쳐놓은 게 이제 내신 대비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신 대비 노트는 그냥 노트를 단거나 해놨다. 그리고 안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정말 노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쓰는 건데 자주 노트가 너무 헤프게 쓰이더라고요. 이제 내신 기간에는 하는 게 뻔한데 너무 헤프게 쓰이니까 그걸 조금 압축해서 오늘 했던 것만 딱 컴팩트하게 숙제 컴팩트하게 적을 수 있도록 넣어놨고, 이 노트 페이지에는 이제 학교 학습지 분석했던 결과나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필기 같은 걸 했는데 그 필기를 이제 막 어디다 놔둔지 모르고 이제 시험 직전에 막 선생님 저 마지막에 뭐 봐야 돼요? 이렇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가지고 그날 이후로는 이게 노트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아이들이 붙이게끔 합니다. 붙여놓고 그러면 이제 시험 전날에 쭉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답 노트도 문제 오답 노트, 문장 오답 노트, 그리고 짧은 단답형 오답 노트 이렇게 3종류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자기 문제 푼 거 거기다가 오답 노트를 적절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은 교재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개정되고 나서는 내신 콘서트를 주 교재로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습지 같은 게 주기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링을 해서 보내지 않고 저희 학원에는 파일이 항상 있는데 그 학습 기록 파일 말고 내신 기간에 쓰는 무공의 내신 파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 내신 파일에다가 자기 오늘 시험 쳤던 결과들을 다 보관을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시험 전날에 챙겨가고,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학원에 오면 이제 아이들이 마지막에 놀고 싶고 시험 끝나고 나서 온 날에는 놀고 싶어요, 선생님 뭐 해요, 뭐 이렇게 하는데 다른 학교 시험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정말 정신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리의 전통이자 전통적인 루틴인데, 시험 마치고 첫 수업 시간에는 시험 복기를 합니다. 시험지 무조건 들고 와야 되고, 시험지 자기 시험지를 복사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다 붙이고, 이제 붙인 걸 가지고 오답 노트를 해요. 100점 맞은 친구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 부분에 이게 내가 맞았지만 틀릴 수 있는 그 요점이 뭔지, 뭐 이거 대충 봤으면 틀린다, 아니면 어휘를 잘못 봤으면 틀린다, 그리고 어법 문제가 나왔다, 아니면 이거 대화문 암기에서 나왔다, 내용이에서 나왔다, 이런 걸 체크할 수 있게끔 아예 폼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그걸 오답 노트를 쓸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이후, 이제 중간고사 때는 넬트를 따로 치지는 않고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법 공부 들어간 다음에 이제 시험이 끝난 단계니까 이제 여름방학을 앞두고 또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기말고사 이후로는 넬트도 같이 응시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친 친구들, 근데 실력은 사실 그만큼은 아닌데 시험을 정말 잘 친 친구들에게는 조금 눌러주는 효과도 있어요. 이제 너의 지금 100점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실력이 조금 부족하니까 방학 동안에 단어나 문법이나 조금 더 채우면 좋겠다, 아니면 여기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이때 조금 욕심을 이만큼 낼 수 있겠어 하면서 넬트를 치고 나서 같이 상담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시험 결과가 안 나온 친구들도 넬트를 쳐서 이제 요 부분에서 지금 요 부분에서는 많은 상승이 있으니까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좋겠고, 또는 이제 실력이 시험에 잘 안 나왔는데 요 넬트 결과도 잘 안 나왔을 때는 요 부분이 지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방학 때 열심히 해보자, 방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방학이 끝나고 나면 아마 우리 쑥 올라 있을 거야, 이렇게 용기를 주는 상담을 또 진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학원의 일련의 이 과정들을 상담할 때도 전해드려요. 이제 아이들이 제일 잘 쓴 노트를 하나씩 이렇게 받아놨다가 이제 상담 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복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시험이 끝나고 시험 답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이거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모르는데 그거 저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틀렸고 뭘 맞았고 이런 것들 다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상담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1년에 체계적으로 잡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사실 근데 또 학교별로 특성이 달라가지고 이렇게는 안 돼요, 저렇게는 안 돼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학습 그 습관을 잡은 다음에 스스로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 수업을 뭐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학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자사고를 가거나 특목고를 가는 친구들은 자료를 구해주고 그 자료 가지고 자기 스스로 공부하게끔 해서 1등급을 받는 학생들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한 학원을 만들자라는 전략으로 기본 심화 학원 운영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학원의 컨텐츠들이 궁금하신 선생님들께서는 같이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세부적으로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컨텐츠로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의 고정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 I see it in your eyes. Yeah, I can read the signs.